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죽음학회라는 탁술단체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무려 2006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가는 길 막아서며 도를 아시냐고 물어대는 그런 사이비단체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삶을 이해하자는 뜻을 지닌 단체로 종교학을 전공한 교수분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근사체험이라든지 예전에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했는데 죽음학회 회장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근사체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하여간 근사체험이라든지 사후세계의 존재, 윤회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야 뭐 우리들의 각자 생각이나 믿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치자고요. 하지만 종교를 바탕으로 죽음을 연구해온 분께서 일러주는 가장 피해야 할 죽음이 무엇이며 죽음에 이르는 바람직한 단계들과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사항들은 누구나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외 없죠.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오늘을 잘 살아가는 지혜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오늘 얘기 절대 무거운 얘기 아닙니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미국 템플대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이후에는 종교학과 더불어 한국학 그리고 죽음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화여대 한국학과 최준식 교수, 이분이 한국 죽음학회를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최 교수께서는 죽음을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어느 시기가 되면 나비로 변하는 것과 같이 죽음은 몸의 허물을 벗고 영혼이 영적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소멸이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죠? 여기까지는 좀 믿거나 말거나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죽음 중에 하나가 바로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피하고 끌려다니다가 무익한 연명치료에 매달려 온갖 링겔 주사, 인공호수, 장치들을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중환자실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누워있는 당사자나 가족 모두에게 해만 입히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을 때 그 의미 없는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하고 일반 병실이나 중환자실보다는 다른 높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터미널과 같은 호스피스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합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자면 호스피스실은 공항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듯이 호스피스실에서 우리는 몸을 벗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날아가는 거죠. 최 교수가 강조하는 바람직한 죽음의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종이 임박한 시점까지 건강해야 한다. 두 번째, 의식은 확실히 깨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그렇게 있다가 임종이 닥쳐오면서 약 2주나 한 달 정도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좋다. 네 번째, 가족과 친지들과 충분하게 이별을 나누면서 마음의 정리를 한다. 다섯 번째,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몸을 벗는다. 몸을 벗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여기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몸을 벗고 영혼이 영적 세계로 날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몸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죽음학을 연구해온 최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 9988234라고 말하는 것과 맥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을 알아누웠다 죽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 9988234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9988234는 바램을 담아서 숫자화시켜 쉽게 전달하려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최 교수의 얘기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나온 얘기라는데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의식을 놓지 않고 계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까지 아주 잘하셨네요. 최고입니다, 어머니. 이런 바람직한 죽음의 5단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복골복인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진짜 이야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국 죽음학회가 죽음을 통해 삶을 이해하자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바람직한 죽음의 5단계만으로 이야기를 마쳤다면 아무래도 주장이 좀 공허해지기 십상입니다만 최 교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람직한 죽음,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동안 내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죽음을 떠올리면서 살라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음학의 최고 권위자인 최준식 교수가 들려주는 좋은 죽음을 위한 3가지 준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라. 운동이 기본입니다. 9988 하자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는 날까지 맑은 의식을 놓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몸도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운동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 술, 담배 하지 않고 해롭다는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과식, 폭식도 금하고 몸에 좋은 음식만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늘 좋은 생각, 긍정적이고 선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수양을 해야 마음이 바로 섭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주의하고 늘 좋은 생각과 선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몸과 마음을 잘 갈고 닦으며 인생을 사는 것이 결국 잘 죽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는 건가 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몸과 마음을 잘 챙기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